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인데요. 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다른 동경의 대상에서 새로운 탐험의 세계로 바뀌었죠. 인류가 어떻게 달 탐사에 성공했고 다시 지구로 되돌아올 수 있었을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빌거나 정월 대보름에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의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합니다. 달 표면의 그림자 때문에 달에 옥토끼와 개수나무가 있다고 생각도 하곤 했죠. 머나먼 거리에 있는 달이었지만 옛날부터 달에 대한 애정과 의미가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퍼스트 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죠. 1969년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위대한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달에 처음 착륙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달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겠죠. 매일 밤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만 아직 많은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달. 그래서 오늘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달에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 탐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달까지 갈 수 있는 비행 물체, 로켓을 만들어야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로켓이 하늘을 나는 원리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비행기는 양력이라는 힘을 이용합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면 날개에 부딪힌 공기는 위아래로 나뉘어 흐르게 되고 이때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에 발생한 기압차로 인해 아래쪽 공기가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양력이 발생합니다. 이 양력은 중력을 이겨내고 비행기체가 하늘로 떠오를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비행기와 같은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개를 조정해 방향을 틀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로켓이 우주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주선에 힘을 가해줄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기란 쉽지 않겠죠? 정답은 질량을 내뿜어라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운동량이 곧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물리량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주선이 품고 있는 연료를 폭발시켜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의 우주선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힘이 되어 우주선을 추진시켜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로켓은 뒤쪽 부분에 추진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궤도를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앞부분 상하 좌우에 여러 공간에 추진체를 뿌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달을 성공적으로 탐사하려면 이 머나먼 거리를 안전하게 유영해 돌아올 방법을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달이 지구의 중력보다 6분의 1 정도로 작은 중력을 갖고 있지만 무거운 우주선 전체를 달 표면에 내렸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내려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메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안착시켜 놓고 아주 가볍지만 추진체를 포함하고 있는 달 탐사 모듈을 달의 표면으로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구로부터 출발한 우주선이 어떻게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지구 표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추진체와 함께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로켓이 발사된 뒤 순차적으로 연료를 소진한 추진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로켓을 지구 중력의 공전 궤도면까지 올려놓습니다. 다음으로 조심스럽게 우주 공간 속에서 메인 우주선과 달 탐사 모듈을 도킹시킨 후 로켓의 연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지구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미세하게 궤도를 조정하는 용도로만 조금씩 연료를 사용하면서 로켓이 달의 중력 궤도에 살포시 포획되도록 만듭니다. 앞서 이루어졌던 달 탐사 모듈과 메인 우주선의 도킹을 해제해 달 탐사 모듈을 달 표면으로 착륙시켜 탐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무를 마친 우주인과 탐사선이 메인 우주선까지 추진해서 날아오고 우주선과 도킹하여 필요한 수집 자료를 건네받은 뒤 지금까지 아껴놓았던 모든 연료를 이용해 이번에는 달의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이로써 우주선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아폴로 프로젝트, 바로 달 탐사 총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랍니다. 달 표면 구덩이를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 360년 만에 지구 위에 외계의 천체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지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을 밟으면서 한 말입니다. 1969년 7월 20일은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S와 함께 인류가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은 조금 풀리셨나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이뤄낸 값진 성과인 만큼 인류가 꼭 기억해야 할 위대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